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침체된 강원 경제가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각종 경제지표가 대부분 하향 곡선을 보였는데요. 의료기기와 전선을 수출하는 대기업과 첨단기업만 나아졌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들의 사정도 나빠졌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철원의 한 시멘트 공장. 콘크리트로 만든 배수로 재고가 야적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만들어둔 제품인데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아직까지 쌓여만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공사가 시작되는 3월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올해 주문량은 평년의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저희도 업력이 지금 제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이렇게 3월 달에 일이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는 공공과 민간 모두 긴축 재정에 나서면서 건설업 전반이 얼어붙은 겁니다. 올해 1분기 강원 지역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감소했고 지자체 SOC 예산은 7% 넘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1분기 강원 경기는 의료기기와 전선을 생산하는 탄탄한 수출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주요 침체 원인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부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내수 부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가 계속 오르며 옷은 물론 가구와 가전, 자동차 구입 등 소비까지 위축됐습니다. 카드 사용액 지표에서도 전반적으로 대면 소비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올해 1분기 바닥을 친 경제가 2분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폐광 지역인 태백시의 인구는 전국의 시 단위 가운데 가장 적은 3만 7천여 명 규모입니다. 웬만한 군 지역보다도 인구가 적은데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인구가 없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지만 감소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태백시 인구는 3만 7,734명, 1년 전보다 732명이 줄었습니다. 2022년 8월 인구 4만 명 선이 붕괴한 이후에도 매달 50명에서 100명 안팎씩 줄고 있습니다. 원주시 인구의 10분의 1 수준이고 군 단위인 홍천이나 횡성보다도 인구가 적습니다. 지난해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일찍 문을 닫고 유일한 대학이었던 강원 관광대마저 폐교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도 3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기피시설인 교도소를 유치하고 탄광을 대신할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인구를 늘리기엔 아직 사업이 더딥니다. 이렇다 보니 태백시는 아이를 잘 낳아 기르도록 출산을 늘리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현재 정부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의료비와 첫 만남 이용권 외에도 시민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비와 출산 양육비,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대학생 지원금 등 맞춤형 지원을 독자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생 때까지 정부와 강원도 지원금을 합쳐 1억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줄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5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산후조리원과 최신 도서관도 세우는 등 영유아 양육 복지 시설도 늘리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첫 생명맞이 아이키움센터,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과 같은 다양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의 스테이 시범 사업에 선정돼 청년 창업 유치 등 생활인구 늘리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국내 과학수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급발진 사고 차량 등을 실험할 수 있는 법공학동이 새로 개청하면서 역량이 더 높아질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원주로 이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그리고 최고의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저희들을 받게 됐다는 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과수는 1955년 내무부 산하 국내 유일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출범해 201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격, 2013년 본원 원주 이전 등을 거치며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창립 첫 해 480건이던 감정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1999년 10만 건을 돌파했고 2024년에는 7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과수는 우리 사회의 굵직한 사건 사고 해결에 기여해왔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 때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한 DNA 분석 기법을 적용했고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2017년 최순실 태블릿 PC 감정 등 사건 규명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신종 마약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장기 비제 사건 등 각종 범죄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380억 원이 투입돼 이번에 개청한 법공학동은 이런 국과수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 교통, 디지털 분야의 실험실들이 마련돼 최근 감정 의뢰가 급증한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급발진 차량 감정도 더 정확해집니다. 사고 차량이 들어오면 가상의 주행 공간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으며 주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바퀴를 실제로 굴리지 않고 단순히 이제 그 변속 레버를 N단에 위치해 놓은 상태에서만 구동 테스트가 가능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비에서는 실제 이제 그 드라이브 상태에다가 놓고 차량의 구동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화재 사고 현장도 기존 2차원 평면 사진이 아닌 3D로 보존해 감정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사진 자료밖에 현재까지는 없었거든요. 현장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든지 원할 때 원하는 공간, 원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이 현장에 다시금 들어가서 감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은 국과수의 성과는 분명하지만 최근 감정 건수 폭증과 인력난으로 감정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역할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민선 8기를 1년 2개월 남겨두고 강원도가 어제 공약이행 전략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는 125개 공약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와 영농자재 구입비 50% 지원 등 65개 공약을 완료해 52%의 완료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 추진 중인 공약 52건을 포함하면 공약 이행률이 93.6%에 이른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원주시가 경기도 김포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양 지자체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김포 애기봉 생태공원 등 상호 관광지 할인 혜택 부여,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협력, 농특산물 홍보, 직장 동호회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D 노선의 출발점인 김포와 종착점인 원주 간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와도 자매 결연을 체결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교류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지난달 말까지 군 소음 보상금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대상자 4만여 명에게 지급할 보상금 산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율은 전체 대상자 가운데 94.2%로 지난해 대비 5% 늘었으며 정부 24 도입으로 인터넷 접수가 12.1% 증가했습니다. 올해 지급 금액은 소음 기준 최대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지만 1989년 이후 전입자 30%, 2011년 이후 전입자 50% 등 감액 기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강릉시는 5월 말까지 지급 결정 내역을 안내한 뒤 8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강원도가 헬기 5대와 진화 장비 42대, 진화 인력 111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헬기 9대가 산불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비상 대기하면서 가용 헬기 수가 조정되자 강원 8개 권역 체계를 5개 권역으로 재편해 헬기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산불이 나면 인접 권역 헬기가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도 강화합니다. 오는 7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율곡 국학진흥원이 4월 8일까지 임원 후보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임원 대상은 모두 12명으로 원장 1명과 비상근 이사 10명, 비상근 감사 1명이며 이사장은 비상근 이사 가운데 선출될 예정입니다. 임원 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강릉시에 추천하면 강릉시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강릉시는 이사회가 구성되면 5월 창립총회, 6월 법인 설립 허가 신청과 설립 등기를 거쳐 7월 말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의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2024년 취업자 수는 26,800명, 상용 근로자 수는 8,100명으로 고용률이 전년도 78.8%보다 높은 80.6%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3년 39.3%였던 청년 고용률이 크게 올라 54.6%를 기록했고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평창군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해 자격증 취득비 지원과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농업, 그린바이오 산업 등 지역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그제 열린 캠프페이지 개발 시민공청회에서 공무원 2명이 공청회 방식에 불만을 품은 일부 참석자에게 폭행을 당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민원인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3년간 춘천시에 접수된 악성 민원은 19건입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업무 도중 직원이 다쳐 시장으로서 개탄스럽다며 악성 민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도내에서는 22명이 3선 이상이었고 새마을금고 임원 출신이 대부분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실이 강원도 내 새마을금고 51곳의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사장은 남성이 44명, 여성이 7명이었고 최고령장은 속초에서 당선된 76세, 최연소 당선인은 양양에서 당선된 51세였습니다. 새로 당선된 이사장 가운데 86%인 44명이 새마을금고 임원 경력을 갖고 있었는데 7명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4선, 15명은 3선이었고 경력이 없는 신인은 도내에선 1명도 없었고 전국에선 0.9%인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